그럼 이러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오신 게 네. 커피를 하시기 전에도 약간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오셨던 건가요? 그러면은 커피를 하시기 전에는 좋아하는 걸 잘 모르셨을 때인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스몰로의 1년의 그런 이제 걸어오신 길을 보면 물론 돈은 운영을 하고 삶에서 필요한 존재지만 제가 느꼈던 형주님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주님은 과연 인생에서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뭘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뭔가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전 사실 꿈이 있습니다. 스몰로우라는 그 뜻이 이제 스몰과 슬로우의 합성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써 있기는 빨리빨리 살기 지친 사람들을 위한 작고 느린 드립커피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약간 전 궁금했던 게 형주님이 어떠한 시기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시게 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원래 좀 천천히 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 일 하면서 네. 바쁘잖아요. 그죠. 어떤 매장에서 일을 하든 직원으로 일하는 곳은 항상 러쉬 타임이 있었고 뭔가 정신없이 일하고 서울 사람들 다 바빠 보이고 그러니까 난 좀 천천히 느린 공간에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오픈하신 지 1년 네. 되셨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약간 슬슬 이런 공간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공간은 커피 제가 10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간을 가져야겠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커피를 잘하고 싶다. 오, 왜요? 좀 긴데? 괜찮아요. 네. 제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네.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할 직업을 찾고 있었어요. 평생 할 무언가. 근데 그게 커피가 됐는데 학원을 처음에 다녔는데 학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커피 공부. 오. 자격증 따고 뭐 대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커피가. 처음엔 쉬웠는데 공부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해도 어차피 모르겠다. 그런 뭔가 도전 욕구 그런 게 좀 컸고 그래서 평생 할 일이니까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막내 바리스타로 일을 해보자 해서 처음엔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커피 공부 쉬는 날 혼자 하면서 평생 해야 되는데 잘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내린 커피가 맛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스페셜티 커피 하는 아무 매장에 취업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좀 알고 싶다. 전 경기도 사람인데 그때 경기도에 스페셜티 커피는 엄청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어찌저찌 일을 조금 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서울로 가자. 서울에는 스페셜티 커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면 진짜 바쁘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은 정말 바쁘다. 사람들 정말 다 빨리빨리 사는구나. 근데 우리 음료 만드는데 막 5분, 10분 이렇게 점점 오래 걸리면 고객님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빨리빨리 인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잘 살았죠. 근데 한 바리스타 5년 차 됐을 때 약간 번아웃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일하는 게 저랑 안 맞는다고 그때 느꼈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나는 내 공간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커피는 할 건데 내 공간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시작하신 거네요. 근데 이 공간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커피 평생 할 거니까 이게 뭔가 최종 아웃풋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최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스몰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저는 조그만 공간에서 느리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연남동 그리고 또 이 끝남동 쪽에 위치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여기는 자리 보러 다녔을 때 지금도 똑같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돌아다니시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약간 일본 소도시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되게 조용하고 좋다. 길고양이 많고 좀 중요한 포인트라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걸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러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오신 게 네. 커피를 하시기 전에도 약간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오셨던 건가요? 아니요. 커피 하기 전에는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네. 제 삶의 목표가 돈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돈 많이 벌고 효도해야지. 음... 딱 이 마인드 하나였는데 그때 좀 회사 1년 반 다니면서 행복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철없지만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일해도 사실 행복하지 않은 건데 행복과 일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맨날 야근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가고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맨날 회사 가면 똑같은 화면 보고 똑같은 코딩하고 그러니까 제 삶이 뭔가 불행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나 행복을 찾아서 평생 일할 것을 찾아보자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네요. 퇴사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생계가 또 달려있는 거고. 그쵸. 절이 없었죠. 절이 그쵸.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제 형제님 1년 동안 인스타 올린 피드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글 2개의 피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약간 행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한때는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일만 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은 커피를 하시기 전에는 좋아하는 걸 잘 모르셨을 때인 건가요? 그쵸. 저 초딩 때부터 그냥 컴퓨터만 계속하고 살았었어가지고 뭘 해야겠다? 뭘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흐리멍텅한 아이? 근데 뭐 그게 좋고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어른이 돼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맨날 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일이 됐으니 열심히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이제 로스팅을 하고 커피를 내리고 이 공간을 갖고 가는 게 이제 좋아하시는 일인 건가요? 그쵸. 근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애를 씁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애를 쓴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때 그게 굉장히 창업하고 초창기였는데 네. 애쓴다라는 표현이 의도하고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는 다 힘들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 하루에 한 명 오고 막 이러고 하루에 한 명도 안 오고 이러면 좀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하려고 이렇게 오픈했으니 그냥 마음 잡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오픈하시고 나서부터는 뭔가 진짜 손님이 하루에 한 명, 두 명 점차 늘어 가셨던 거네요, 이게. 그쵸. 지금도 크게 알고 온다는 분은 많진 않은데 1년 전부터 그냥 오신 분 한 분 사실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너무 뻔한 대답인데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막 얘기도 좀 소심한 편이지만 얘기도 친절하게 해보려고 하고 드립백 같은 것도 드려보고 저번에 드신 거 어땠냐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줘서 오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구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매장. 왜냐면 제가 마케팅, 브랜딩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인스타그램, SNS 홍보 이런 것도 좀 너무 어렵고 그냥 지금 내가 있을 때 온 고객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이 다 그분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도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저는 커피를 마시고 또 형주님이랑 단골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되게 그 짧은 순간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나누고 계신다는 게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가족 같은 네.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요. 심지어 또 그러네요. 네.
그럼 그 시점에 또 쓰신 글 같은데 네. 작고 느린 것들은 자리를 잃고 사라져간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멈춰서 찬찬히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부리긴 쉽지 않다.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면 작고 느린 것들은 자리를 잃고 사라져간다. 어떤 소멸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또 아끼고 가꾼다면 언젠가 이 세상 어느 한 귀퉁이에 꼭 맞는 제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전 이 글이 되게 뭔가 저한테 울림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쓰셨던 거죠. 되게 조금 이제 혼자 그쵸. 외로운 시기를 좀 이겨 나가시는 그 시기 때. 네. 그 글은 제가 쓴 건 아니고 네. 어느 신문사 기자님이 쓴 글을 갖고 온 건데 상황이 딱 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걸 그냥 글을 쓴 게 아니고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쓰신 건데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기자님 혹시 이 글을 제가 사용을 해도 될까요? 쓰셔도 된다고. 왜냐면 글에 적혀 있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에서.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율이 중요한데 너무나 빨리빨리 하는 이 사회에서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자님이 보신 책 내용에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연못 같은 곳이 막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면 나도 여기 스몰로우 운영하다가 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 그러니까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망해도 내 인생은 끝난 것도 아니고 스몰로우는 이어질 수도 있고 딴 데서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어서 썼겠죠? 그렇죠. 그때. 네. 그럼 형규님에게 소중한 것은 어떤 거예요? 소중한 거는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를 하고 있는 나인가? 커피를 하고 있는 나. 소중하다. 그러면은 형준님에게는 커피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음료일까요? 네. 커피는 처음엔 그냥 음료였어요. 네. 뭔가 맛있게 만들고 싶은 요리 같은 거? 내가 요리해서 가족들 맛있게 먹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행위 같은 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커피가 주는 행복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잘해서 행복하다, 못해서 불행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커피를 계속 하니까 타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초딩 때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좀 안 어울리지만 개그맨이 왜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웃음을 준다는 거에 제가 행복을 느껴서 그걸 장래희망으로 적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이. 커피 좀 비슷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마시는 이 커피로 잠시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뭔가 사람들과 뭔가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커피는 어쨌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니까 맞아요. 봤을 때 그 커피에다가 커피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 마음을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서로 뭔가가 또 진심을 잘 주고받았을 때 거기서 보람을 좀 얻으시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커피를 평생 할 거라 직장을 카페에서 일을 계속 했는데 커피라는 걸 매개체로 같이 일하던 동료, 뭐 단골 손님, 뭐 사장님, 건물주분들 다 너무 좋았어요. 커피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것도 신기했고 커피가 뭔가 행복을 주는 것도 있고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내리고 있는 저 스스로한테 위로가 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떨 때 좀 위로가 좀 되세요? 아까 저거 깨져가지고 엄청 슬펐거든요. 네. 근데 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손님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아. 프로니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전 핸드드립만 파니까 핸드드립은 한
3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3분 동안 그냥 커피 보면서 항상 맛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아까 좀 위로를 받았어요. 커피한테.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커피 내리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명상을 살짝 하셨네요. 오, 그런 느낌이에요. 잡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몰입을 하셨네요. 딱 네. 3분 정도.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슬펐어요. 그 이후에. 그분들도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슬픈 사람만 있으면 뭐해. 그래서 슬프지 말자. 이런 위안을 얻었네요. 아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핸드드립만 이렇게 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처음부터 핸드드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머신은 빨리빨리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핸드드립은 느릿느릿의 대명사란 말이죠. 핸드드립은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빨리빨리 일할 수 있지만 전 느릿느릿할 때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쵸, 약간 사람 성향에도 잘 맞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누군 또 느린 걸 답답해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약간 형주님한테 로스팅이란. 로스팅? 네. 이거는 이런 공식적인 뭔가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전 사실 꿈이 있습니다. 뭔데요? 전 세계 챔피언 로스터가 꿈이에요. 와. 근데 나이는 70세. 완전 약간 좀 할아버지가 됐을 그냥 때.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간 네. 잘 볶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주 병아리, 바닥에 붙은 흙, 이 정도 로스터인데 70살까지 계속하면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 꿈은 세계 챔피언 로스터. 명규님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처음 여기 스몰로 와서 막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갔을 때 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던 게 그냥 로스팅 하는 게 좋아요 라고 그냥 웃으면서 하셨던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맞아요. 네, 로스팅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지금도 때가. 그래요. 로스팅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약간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물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로스팅이. 네. 야, 너 아직 멀었어. 너 그걸로 안 돼. 약간 이렇게 맨날 말해줘요. 근데 이게 막 싫지 않아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지려는 이 노력들이 계속 쌓이면 70살쯤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50살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저는 70살쯤 좀 먹을만하네 이런 커피가 제 스스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작년에 많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셨던 것들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 많죠. 네, 아니 저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알리오 로스팅 챔피언십부터 해가지고 월드 베스트 빈 브루잉 컵 테이스터스 네. 정말 많은 대회를 준비하시고 나가셨더라고요. 네. 그 나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조금씩 더 맛있는 커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쵸. 그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조금씩이라도 채찍질 할 수 있는 게 대회거든요. 네. 준비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결과가 나빠도 조금 슬프긴 하지만 실력은 조금이라도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가는데 올해는 큰 것만 몇 개 나가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원데이 클래스 무료로 하는 거 좀 더 많이 해보려고. 맞아요. 그래서 방금 그 원데이 클래스 말씀하셔서 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두 번째 있었는데 제가 카테고리를 스몰로의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고 그걸 좀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무슨 발렌타인데이, 하트데이, 크리스마스, 네. 또 심지어 1주년 때는 모든 음료를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제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스몰로의 1년의 그런 이제 걸어오신 길을 보면 물론 돈은 운영을 하고 삶에서는 필요한 존재지만 제가 느꼈던 형주님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 어떤 대회를 준비할 때도 20가지 그런 거 다 복구해놓고도 무료로 다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라고 다
말씀하셨고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럼 형준님은 과연 인생에서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뭘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쵸. 커피 하기 전에는 돈이 정말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돈이 행복이다. 근데 커피하고 일하면서 지금 창업하고 느낀 거는 돈보다 다른 게 저한테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행복이란 건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물론 좋죠. 제빙기도 바꿔야 되고 그라인더도 바꿔야 되고 원수기도 바꿔야 되지만 지금 이 제 나이 때 스몰로우 연남동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것보다 다른 거가 더 크게 있다고 느꼈어요. 창업하고. 조금 슬픈 얘기지만 친한 분들한테는 물론 다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2년 계약인데 2년 이후에 연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막 엄청 흑자다, 엄청 적자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빵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고객님들 계속 와주시고 단골분들 와주시고 그분들한테 보답은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콩 먹는 공간을 이렇게 한 건 제가 콩을 최대한 많이 볶아야 전 가장 많이 얻는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문을 닫을지언정 닫기 전까지 콩을 최대한 많이 볶아보자. 그러면 망해도 오케이. 빚 그냥 갚으면서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커피 인생 70살까지 그 이후에 더 하면 너무 좋지만 늙은이 될 때까지 커피 하려면 여기서는 지금 돈 버는 거보다 내가 무조건 많이 볶아봐야겠다. 많이 볶으려면 커피를 빨리 소진해야 되고 소진을 빨리 하려면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고 뭐 여러 요인들이 짬뽕 됐지만 뭐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화이트데이 이럴 때 보통 블렌딩 해서 드립백을 나눠드리거든요. 그거는 보답의 개념 플러스 순수 제 로스팅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겸사겸사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제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재밌어요. 손님들 드셔보시고 블렌딩 하니까 이런 느낌이 새로웠어요. 전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할 때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속도대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직원에 있을 때 10년과 네. 그다음 사장으로서의 1년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봤을 때 좀 뭔가 분명히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시간을 지내오시면서 좀 알게 된 좀 느끼게 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느낀 점 네.